와, 진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웃기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야. 고혜성 씨는 너무 좋았죠? 네. 저는 지금도 너무 좋아요. 와. 좋고 있는 중이에요. 아까 강의 끝나자마자 네. 후배가 오랜만에 왔어요. 몇 달 만에 왔는데 딱 그러더라고. 개그맨 후배가 저 뒤에서 와, 최고였다고. 네? 오늘 강연이. 네. 자기는 전혀 기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와, 앞으로는 매주 오겠다고. 네.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나서 감동을 받아서 딱 이제 우리 고혜성 씨는 이런 방송이다. 이렇게 훌륭하신 정말 최고의 명강사님만 오신다고 했는데 눈으로 또 확인을 하고 매주 온다고 하더라고요. 입이 안 다물어지네. 아, 진짜로. 아니 근데 그 강연 초반에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계속 최고요. 선생님께서는 계속 본인을 이렇게 좀 과소평가를 하시는 게 보여서 속상했어요. 아, 그렇게 안 생기신 인물은 아니거든요. 잘 생기셨어요. 네. 그렇죠? 네. 아, 아닌가 봐요? 네. 아니 바로 옆에서 이렇게 딱 봬도 괜찮으신데. 아, 아니 인상이 아니 진짜 뭐 장동건처럼 이목구비가 뚜렷한 이런 사람이 잘생긴 게 아니라 저는 그럼요. 웃는 인상. 그냥 네. 딱 봤을 때 호감형. 주름이 많더라도 외국의 그 쇼 코넬이 얼마나 인상 좋습니까? 아무리 뭐 주름이 많아도 네. 딱 선생님이 쇼 코넬이와 거의 흡사한 그런 매력을 가지신 분 같아요. 그럼 이름을 이코넬로 바꿔. 네, 이 코넬이로. 아, 진짜로. 너무 정말 아니 얼굴이 아이 같은. 저는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느낌 와서 야, 어린아이시다 이분은. 비슷한 네? 걸 느낀 게 그냥 딱 뵈면 뭔가 친근하면서 굉장히 장난기 어린. 네, 장난기도 많으시고. 그런 게 보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관객들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웃겨줄까? 계속 이런 게 느껴졌어요. 이런 천진난만한 그런 순수함이 나이 연세가 지금 와,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75입니다. 75. 네? 와, 아까 정년 퇴임하시고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했으니까. 와, 75에 이러한 목소리와 이러한 이런 움직임 자체가 와, 이게 같은 이런 나이 때는 거의 없죠, 대한민국에. 우리 또래가 지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아니, 예. 선생님이 그동안 이렇게 쭉 비슷한 나이 때 이렇게 많이 만나셨는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몸 움직임이 좋고 목소리 씩씩하신 분이 없죠? 아니, 많읍시다 많아요.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아, 역시 너무 겸손한데 저는 못 봤습니다. 예? 내가 이제 오늘부터 찾아나설게요. 아니, 지금 75세까지 지금 이제 강연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하시고 싶은 게 목표로 있으신 거예요? 이런 강의를? 그 전에 어느 분이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강사는 이 강연하다가 중간에 병원에 실려가는. 그래서 애들 와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러다가 유언 한마디 하고 가면 그게 좋은 거죠. 아, 진짜로? 그럼. 강연 하시다가? 와, 아니 그 우리 여기 저기 뭐야 사모님도 오셨는데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예? 그걸 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물론 이런 말씀 들으시면 유쾌하진 않으시겠지만. 예. 아니 그 내가 하는 얘기. 예, 아 잠깐만요. 예? 본인이 즐거운 일을 하다가 예. 그렇게 마감하는 것도 나쁘지 예. 않다고 생각해요. 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와. 감동의 쓰나미가 뭐 이거 막을 수가 없네요. 이 쓰나미는. 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부부간에 이런 게 통하는 것 자체가 이건 뭐 누가 갈라놓을 수가 없네. 아니 천생연분이라는 게 진짜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예? 다시 태어나도 사모님이랑. 그러면 생각해봐야 되겠네. 아니 지금 분위기 좋았는데. 아니 지금 분위기 좋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아니 왜냐면 바로 나와야 아니 아내에게 저 사람이 늘 나한테 부탁하는 게 사람이 좀 신중해라. 네. 그래서 금방 대답하면 잘못하면 오답이 나가니까. 근데 여기선 신중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아니 근데 확실한 건 다시 뭐 누군가를 다음 생에 만나시더라도 저 사람을 예? 중학교 때 만났거든요. 저 사람 중학교 때. 와, 도대체 그러고 이제 60년. 10년간 이제 이렇게 뭐 연애한 건 아니고 이렇게 알고 지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혼을 하기로 이렇게 하고 그동안 연락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척 보면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네. 오래 살았으니까 네. 알고 뭐 서로 알리니까. 그래도 나의 소망하는 건 늘 한 가지입니다. 아내보다 먼저 죽자.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는 내가 보니까 부모님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4년을 더 사셨는데 그 사는 기간을 보니까 물론 뭐 오래 사신 건 어느 분인도 오래 살아야 되겠지만은 좀 바꿔놨으면 가족들이 좀 덜 힘들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딸이 없는 데다가 우리 그때만 해도 지금 마냥 수용소 뭐 이런 게 없을 때니까 집에서 모셔야 되잖아요. 그지? 네네. 근데 힘들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그래서 이제 그게 고생을 누가 하냐면 우리 아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나는 뭐 그냥 직장 갔다 돌아오니까. 그래서 내가 저 사람 화나서 한마디 하다가도 그 양쪽 부모를 7년간 모신 생각을 하면 와, 그 7년간 모신 생각을 하면 더군다나 뭐 맏아들이라는 이런 책임감도 있고 셋째인 거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걸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서로 그 부부지간에도 존경해야 되잖아요. 존경. 네네. 그래서 나는 못하는 건데 부인이 하니까 나보다 한 수 이기고 네. 그걸 또 즐거운 마음으로 티 안 내고 왜 속 안 상해? 속상해지. 네. 그래도 말 안 하고 이제 해주는 거 보면 그래서 그게 고맙고 이래서 그래서 저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먼저 가고 내가 만약 남았다 하면 저 사람은 기분 좋을지 몰라 뭐 나쁠지 모르지만 아무튼 애들이 문제잖아요. 애들이 그지. 그래서 이제 나는 부부가 같이 죽는 게 가장 좋고 같이 하기 때문에 뭐 한 일주일 간격으로 죽는다든가 이러면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렇더라도 안 된다면 가급적이면은 남자가 먼저 죽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한 거예요. 먼저. 예. 그냥 난 기도하면 그런 얘기를 늘 기도에 빠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평소에 이렇게 우리는 말만 들었지만 그게 와 쉬운 일이 아닐 텐데라고 와닿잖아요. 업고 다니셔야 되겠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훌륭하고 참 아름답고 좋으신 분인데 왜 다시 태어나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실수하셨죠? 생각 정리가 끝났어. 실수하셨어요. 왜냐하면 4대를 이렇게 하시는 분은 못 만나요. 다시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니까 네. 해야죠. 또 태어나도 같이 살아야 되겠다. 박수.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재밌다. 우리 아내분께 복수할 기회 드릴게요. 다시 태어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선택하죠. 와. 아니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데.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부러워요. 아니 근데 진짜로 그 남자의 성공은 전 지금까지 남자의 성공은 여성분이 아내가 50%는 이게 뭔가 만들어준다 내조로서. 했는데 오늘 좀 바뀌었어요. 오늘 바뀌었습니다. 진짜 여태까지는 남자의 성공, 그러니까 남자가 50% 하고 여자가 50%를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사모님을 이렇게 딱 제가 스토리를 딱 들으니까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여성분이 50% 한 70%는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여성분들 많이 오셔도 기분 좋으시죠? 진짜로. 예? 야, 오늘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참 그게 이제 모시기 쉽죠? 가능한 건 예.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쭉 75년을 사셨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강사는 내가 정말 그런 말과 행동이 실제 생활에서 그게 일치돼야 된다 하는데 완벽하게 일치되시게 사신 것 같아요. 예. 그 아까 이제 중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주례도 많이 보신다 그랬어요? 주례만 오늘도 왔고 다음 오늘도 주에도 보고 있고. 오신 거예요? 오늘 보고 왔어요. 아, 웨딩을 여러 다니면서 이제 네. 결혼식 주례를 서시는 건데 네. 늘 빼놓지 않고 꼭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예, 예. 네, 그걸 한번 더 복기를 해보시죠. 아, 이제 결국 부라는 것은 접착제가 없습니다. 사랑과 사랑에는 예. 벽돌은 시멘트가 있잖아요. 네. 부부는 접착제가 없어요. 네. 접착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네, 네. 그럼 사랑이 뭐냐? 성경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지고 성내지 않고 이익을 굳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뭐 모나다냐 둥글다냐. 내가 해보니까 진짜 사랑하는 것은 상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내가 상대를 이용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가 있어야 저 여자가 있다. 저 남자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를 위한 일이 그 일 자체로 행복하고 또 남자는 여자를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다가 여자에게 조그마한 선물 하나 주면서 좋아할 때 그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서로 그런 것을 순간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좋을 때 좋은 건 누구나 다 하죠. 잘할 때 잘하는 건 누구나 다 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네. 그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 그것이 이제 사랑의 진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딱 기준으로 여겨야 되겠네요. 그렇죠. 결혼을 하려면. 결혼하려면 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할 때만 사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 유치원 씨가 시인이 사랑은 받을 때보다 할 때가 행복하니라.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가 가장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부부의 갈등은 이제 많이 해소될 수 있고 그리고 삶의 가치가 결국은 이 기간이라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남을 위해 사는 거, 배려하는 거. 이런 데 와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행복해야만 그게 성공입니다. 출세는 사회 계급을 가지고 뭐 국회의원이 됐느냐 장관이 됐느냐 출세로지만 행복한 성공은 나로 인해서 아내가 행복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나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하고 애들이 행복하면 가장 성공한 겁니다. 직장의 사장이 설사 돈은 많이 없더라도 사원들이 모두 행복해하고 그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회에 이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게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 인생하면 크게 무슨 빌딩을 갖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작은 거지만은 나로 인해서 상당히 이쁜 거. 그 부부가 성공했다 그러면 그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이 그윽하게 보람을 느끼게 되고 아내를 바라볼 때 설사 몸 앞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아내가 있어줘서 그런 이상 당신이 살아줘서 고마워. 그게 부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는 늘 주장하는 게 내가 행복이라는 책을 여기 썼지만은 네네. 행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행복은 작은 거에서 내가 방송에 얘기했지만 여기도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손자 하나가 작은 애 하나가 무릎팍에서 나한테 재능을 보이고 할아버지하고 입맞춤 해줄 때 그때 느낌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이게 행복은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 사람이 나타나면 모두 반가워하고 이래야지 나타나면 헤어지자 그러고 저 사람 오니까 그만 떠나자 그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다 아는 얘기지만은 항상 겸손하고 자기가 낮아지고 그리고 상대방을 지켜주고 뭐 이런 삶. 그러면 그 환경이 밝아지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말로는 쉬운데 실제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렵지만은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이것이 진정으로 사회가 밝아지는 것이 내가 한강에 본부장을 했지만은 홍수가 지면요. 한강에 고수부지가 물이 차면요. 네. 거기 있는 축구장, 골대, 변소 다 끌어올려야 돼요. 그럼 나쁜 거지. 그러면 홍수가 지면 저 흙탕물이에요. 근데 흙탕물이 여기 가냐? 아니야. 저 강원도 시발점에서 맑은 물줄기 한 줄기 흘러. 그 맑은 물줄기가 오다가 태양을 만나서 다시 바람이 있고 비가 그치면 그 맑은 물 한 줄기는 결국 급기야는 한강 전체를 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항상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뭐 성경에서 나오는 빛과 소금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남이 도움이 되고 전체가 사회가 맑아지는 3%의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이 돼가지고 사회가 맑아지고 내 한 사람이 빛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그런 사회,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강사들이 전해야 될 얘기고 이런 것을 말해서 설득해가지고 참석자들이 실천해서 오늘 이보규 교수 강의가 참 좋았다. 그거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뭐 하는 게 어때요? 어느 사람이 뭐 교육 갔다 오더니 이보규 교수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화목해야 된다 그랬다. 화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쿡 찔리면서 에이 주책 화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해? 이런 와, 이런 진짜 개그맨 저리 가라. 이런 야, 이렇게 진지하게 잘 가다가 대반전에 화목해라. 뭘 해요? 아니 근데 예. 진짜로 그 남자들은 원래 그런 살면서 여러 뭐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워낙 이게 또 인상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신데 전혀 그렇게 사시면서 그런 유혹이 없었습니까? 한 번쯤은 있었겠죠. 지금 이거 유도신문이지. 아니 저희 고해성초는 이거는 이제 자유입니다. 저희 고해성초가 이런 방송이에요. 솔직하게 파고듭니다. 어떻게 유혹이 전혀 없었네. 끝냅시다 여기서 끝내고. 지금 사모님이 뭔가 모르시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사람은 예. 정직해야 돼요. 예. 그 진실돼야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진실로 내가 말하니 와. 그런 일 없었습니다. 와. 예,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혹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있었겠죠. 유혹은 있었다고 봐야지. 유혹은 지금도 여기 자리에서도 두 사람이 있었어 지금. 아 그래요? 오늘도? 아 오늘도 있었어. 두 사람은 유혹이 왔어요? 있었어.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다른 분이 계셨구나. 해주셨어. 사모님 눈빛이 날카로워졌거든요. 예, 그러다 이제 사람이 재밌어. 소위 요즘 세상에는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남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이 없다면 그 사람의 수명은 끝난 겁니다. 항상 남들로부터 매력을 풍겨서 참 멋지다. 특히 이성에게 그런 걸 받는 건 남자가 행복한 거죠. 행복. 근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요새 말로 불륜으로 가는 것처럼 이런 건 안 되지, 불륜은. 불륜이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 사는 거니까 뭐 좋다고 표현하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은 뭐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까 설명했잖아요. 해야 될 일이나 해서는 안 될 일이냐. 그렇죠. 해야 될 일은 참 힘들어요, 지키기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게 다 하면 성공 못하다면 누가 있어. 그런데 때로는 해서는 안 될 일. 그게 여기도 뭐 있을 거야. 뭐 담배 피우는 거, 술 먹는 거, 또 뭐 몰래 남한테 뭐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하는 거 이런 건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지? 근데 그 유혹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틀림없이 2, 3년 후에는 그 사람은 완전히 파멸합니다. 해서 안 될 일 하면. 근데 그거를 이제 아내들은 다 같이 그런 걸 안 하길 바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부부지라는 게 이제 때로는 뭐 질투도 하게 되고 뭐 싸움도 하게 되고 뭐 이러는 건 다 뭐냐. 자기 남편이 예정도 된 사람이 만약에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막 신문에 나가 방송에 나고 화두에 올랐다고 치자고. 그럼 나의 인생은 그걸로 끝이요. 의미가 없잖아. 마지막이 중요하잖아.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축구도 여기는 없지만 축구도 전반전이 잘못할 수 있어. 후반전을 잘 싸워야 돼. 후반전을 못 싸울 수도 있어. 연장전을 해야 돼. 연장전을 못 할 수 있어. 페널티킥 있어야 돼. 페널티킥. 그래 마지막 순간에 우는 사람이 지금 우는 사람이거든. 인생은 아무리 자기가 과거에 잘못했더라도 요새 보니까 높은 사람들이 뭐 어디를 뭐 콕 찔러서 망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길거리에서 뭐 또 뭐 내놓다가 뭐 망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우리 인생이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네. 지금 말하자면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의 희망이 뭐냐 할 적에 희망이 지점이 되면 된다. 지점이. 예를 들면 나는 별을 달겠다. 그게 희망이었다. 그게 비전이다. 그럼 별 달어. 그 다음에 왜 별 달는지 몰라. 계속 별을 달는 노력한 것처럼 자기네들 그걸 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야 돼. 그래서 방향을 잡고 가야지 인생은. 어떤 지점을 가가지고 뭐까지 이루겠다. 돈 100만 원 벌겠다. 돈을 계속 벌겠다는 방향으로 가야지. 100만 원 벌겠다 해서 100만 원 벌면 그러고 만족하면 그 사람은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방향을 정하고 가야지. 지점을 정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점을 정하고. 무슨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조금 어려운 얘기했나? 너무 좋은 말씀. 네. 좋은 말씀.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은 방향을 잡아야지 방향이 문제지 지점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제2의 인생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제일 인생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뭐 계급도 남들은 뭐 높이 올라가는데 못 올라갈 수 있고 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전 끝나면 후반전이 있잖아요. 이막이라는 인생은 바로 뭐냐. 전반전에 못했던 것을 후반전에서 하프타임에 코치 가르치는 거죠. 너는 이쪽으로 뛰어, 너는 일로 가. 자기 스스로 코칭해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인생은 연극입니다.
배우는 대본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지? 자기는 자기 인생의 대본은 자기가 쓰는 겁니다. 그래, 말 한마디를 하도 그건 대본에 의한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하더라도 자기 대본에 의해서 바른가방을 해야지. 대본을 잘못 쓰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본이잖아요. 작가가 잘 써야 되잖아요. 작가. 그러니까 작가한테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연속극에 나오면 연속극에 대본 좀 사달라는 얘기는 바로 인기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 대본을 자기가 써가지고 자기는 아버지 역할은 누가 관객이죠? 아들, 딸이 관객이야. 남편의 역할의 관객은 누구죠? 아내가 관객이야. 아내가 원하는 연기를 안 해주면 아내는 그때부터 실망하는 거야. 남편이 원하는 연기를 안 해주면 아내가 실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희망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 대본을 잘 써가지고 대본대로 자기가 행동해야 돼. 그래야만이 아내가 계속 박수를 보내는 거지. 첫 번에 매력 있을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젊어서는 육정으로 산다. 육정으로. 밤만 자고 나면 해결돼. 나이가 들면 인정으로 사는 거야. 인정으로. 차마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사람으로서 부인이 있는데 그 여자한테 그럴 수 있어? 그게 인정이야. 나이가 들면 동정하는 거야. 동정. 아, 동정? 저 불쌍하다. 저 여자가 나한테 힘 많았으면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병들어서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 남편 참 고생했다. 됐다. 그래서 서로 동정하는 거. 그 단계 가면 그게 100년에 사는 것이고 육정으로 살다가 헤어진 사람 많고 인정으로 살다가 사람 노릇 못했다고 해서 네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너 놔두고 그럴 수 있어? 그러고 헤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담 단계 가면은 동정 단계 가면은 서로 불쌍해서 생각해요. 저 아내는 나 때문에 고생 참 많이 했다. 내가 돈을 더 벌었더라면 내가 노릇만 안 했어도 내가 사업만 투자도 안 했어도 저 여자 핸드백 하고 백 들고 다닐 텐데 저 여자는 시장에 나가서 고추 장사하는 게 내가 잘못합니다. 이런 생각을 갈 때 그때 이제 완전 성숙한 하나의 가정이 마감이 되고 그때쯤 되면 이제 마지막에 눈을 감으면서도 나는 이제 이 정도 살았으면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좌우명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가훈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고혜성 쇼에 왔으면 고혜성 쇼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 이게 잠깐 맹근 거지만 시간 맞춰서 맹그는데 며칠 밤 만들었다. 며칠 밤. 이게 왜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에 고혜성 쇼에. 고혜성 쇼가 바라는 원을 해줘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극기야. 자기를 이겨야 돼. 자기를. 자기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싸움은 가장 힘든 싸움이 누구냐. 자기와 싸움이야. 자기가 자기를 못 이기면 인격자는 뭐냐. 인격자는 화를 내지 않는 거야. 화를 내는 순간에 화낼 때 내뱉은 말은 다 독이 되는 거야. 그렇죠.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부모에게도 어머니한테도 화나서 자식 딸한테 내뱉은 말은 평생 딸의 생각에서 지워지질 않아. 마음에 상처가 되죠. 칼로 낸 상처는 흉터만 남아. 말린 상처는 영원이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반드시 생각하고 연극 배우처럼 대본에 의해서 대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기를 해라. 난 이게 연기자가 되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개발해야 돼요. 자기의 장점이 뭔지 단점인지 알아가지고 소위 말하면 나의 장점이 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해. 그런데 전혀 장사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 장사를 하면 안 돼. 특히 강사들. 강사에 자질이 없는데 강사하겠다고 맨날 해본 맨날 혼자 눈물 짓고 쓸쓸하고 부르는 데 없어가지고 방송해. 그럼 자기 좋아하는 것. 근데 이제 자기 소질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성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사 소질은 좀 없더라도 좋아하면 그 일을 노력하면 반 이루어집니다. 다만 어느 사람은 3번에 연습해야 될 일을 10번 수긍을 할 수 있지. 10번 수긍을 하면 이루어진다고. 인간은 무한되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하는 건 어떤 것을 노력하든 간에 반복하고 연습하면 목표를 세우고 계획 세우고 행동 옮기고 연습하고 아니면 반복하고 하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중간에 포기하니까 그런 거지. 포기하니까. 그러니까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이 포기하는 건 한 번 실패해서 넘어지면 다 끝나. 근데 다시 시작한 사람이 10%야. 다시. 그중에 85%는 성공해. 한 번 실패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실패는 우리 고혜정 씨 많이 했잖아.
그래도 그때마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게 두 번, 세 번 지금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남을 거예요. 아, 이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산지구 이 정도 생기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선 전혀 손댄 거 없습니다. 야, 키가 훤칠하잖아요. 그리고 순발력 있지. 그리고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 이 양반이 만약에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정해주는데 가정교사 둬가지고 자가용 대고자쯤 됐으면 서울대학교 수석 들어갔을 거예요. 어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중간에 근데 중간에도 누군가가 코칭을 해서 그러니까 멘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려서 우리는요 멘토가 없었잖아요. 물어볼 데가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그 말 한마디. 그래 옛날에 집신 장사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집신을 다 팔어. 아버지 집신은 가면 다 팔려. 아들은 안 팔려. 아들이 끝까지 아버지 비결을 안 가르치죠. 나중에 죽을 때 가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얘기했어. 털. 집신의 털을 뜯어내라 이게 뜯어내라. 따가우니까. 그 거칠거지게 되어 있는 집신에다가 털을 뜯으려면 반들반들 하잖아, 그지? 그게 바로 코칭이거든. 그게 바로 멘토거든. 그러니까 잘못 가는 방향을 보고 그냥 두면 건 방관자야. 근데 그걸 지켜봤다가 그걸 요렇게 할 때 그 사람하고 신뢰관계가 쌓으면 설사 그 길이 잘못됐다 치더라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이야기를 연상 안 됐지만은 예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 앞에 가서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빈배를 타고 왔어. 근데 예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데가 그물을 던져라. 예수는 어부가 아니야.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부야 평생. 거기서만 했어. 근데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다 던졌어. 던지니까 그물이 찌을 정도로 그게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한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조금 자기 부을 때 나이가 어리다 배우지를 못했다 이런 사람이라도 말할 때 진짜 그 말이 어려워. 그게 가장 누구 말이 오느냐면 그런 게 어떠냐. 집에서 보면요. 아내 말 여자 말이에요. 여자 말. 바둑 둘 때요. 자기가 9급이라도 5급짜리 바둑 둘 때 훈수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는 거를 자기는 몰라. 누가 제일 잘하느냐. 아내가 제일 잘하는 게 아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가 하는 거야. 나를 가장 아내가 말하는 건 무조건 오는 거야. 그걸 따르면 되는데 네까지 게 뭘 하느냐. 네가 뭘 하느냐. 네가 세상을 뭘 한다고. 세상을 몰라도 사람이 집중하면요. 초능력이 발달돼. 초능력. 큰 바위가 굴러와. 아들이 애가 거기 있어.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바위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가서 바위에 손을 대면 그 순간에 바위가 멈추고 애들은 빠져나와. 차도 드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신뢰야 신뢰.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정택주 자살 예방을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구역했지만은 그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 한마디가 그 생명을 살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사라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뭐 돈 얼마 주니까 가서 얼마 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사명감. 나는 공무원 사회에 내가 강의해가지고 공무원을 맑게 하겠다. 사회를 맑게 하겠다. 뭐 자살을 뭐 예방하겠다. 우리 저 임동학 교장 같은 경우에 기업에서 물건을 많이 싸놓고 창고에서 재고 수습해.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냐. 마케팅. 그건 전문가가 필요한 거야. 전문가가. 그래서 사회는 전문가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건 옆에 물어야 돼요. 묻고 누구한테 물으냐. 가장 좋은 멘토가 아내고 남편이고 아주 가까운 친구야. 가까운 친구가 뭐 저렇게 묻거든요. 그래 그런 사회가 그게 내가 지망하는 지금 하고 있는 사명감을 갖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나는 전혀 나는 다니면서 지금까지 그래요. 강사료를 흥정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얼마냐고 물어보질 않아요. 가서 안 줘도 달라고 전화 안 해. 왜냐? 강사가 사명감 갖고 사는 사람이 무슨 돈에 연연해서 그거는 뭐냐? 그것은 진짜로 그건 안 해 나는. 두 번째는 나는 절대로 언제 가도 작은 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래야 다음에 또 부르지. 지금 오늘 내가 다리가 아프고 여기 환경이 나빠서 안 굴렀죠. 난 가끔 굴러요. 진짜로요? 굴러 여기서 굴르지. 무대 위에서? 무대에 굴르죠 여기서. 여기서 구른다니까? 그 구를 찬스가 그냥 아까 있었는데 보니까 여기 태양복 입었는데 내일 모레 줄여서 해야 되는데 먼지 묻을까 봐 안 굴렀는데
아주 바닥이 깨끗한 데서만 부르시는. 아니 미리 보지 좀 봐가지고 대충 봐주는데. 닦아놓으라 그러고. 여기는 아닌 거예요. 아니 여기 보니까 좀 여기 좀. 다음에 모실 때 예. 닦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예. 넘어지다가 여기 높아서 부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머리 다치고. 아니 그러니까 오늘 노래도 하시고 뭐 다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저 노래 아니라 이 사람이 배우는 연출력이 있대. 연기력이. 연기력이 아닌데 연기는 배우는 대본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대본에 이승만을 맡았다. 최불암 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연기를 잘하잖아. 이승만 맡으면 이승만 역할을 해야 돼. 나 이승만은 2000년 동포에게 말합니다. 뭐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작가가 의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강사는 작가가 없잖아. 내가 맹글잖아, 그지? 내가 만들어 놓고 바람직하게 연출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구야, 그렇잖아? 일구. 안 되는 게 어디냐? 하면 다 되지. 아니 토크쇼가 강의쇼가 그냥 연결된 것 같아요 오늘. 아니 오늘 진짜 제가 약속하는데 오늘 이 토크쇼는 유료로 갈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무료로 듣기에는 너무 아깝죠 선생님? 아, 근데 그건 아니고 뭐 나 하루만 밤새워서 할 테니까. 그리고 조만간 이제 고혜성 쇼를 능가하는 이보규 쇼가 이보규 쇼 되는 탄생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궁금했던 게 노팬티를 계속 오랫동안 아까 입으셨 지금은 팬티 입으시잖아요. 지금은 팬티 입지 지금 팬티 입고. 예전에 이제 그 환경이 그랬으니까. 아 근데 저도 신문지 썼어요. 그렇죠. 신문지로. 신문지 시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거야. 18살 때까지 신문지 썼어요. 호박잎하고 지파리로 어렵게 지푸르기로 닦은 사람이 진짜 아는 거야. 근데 진짜로 아까 그 말씀이 아니 그 옛날에 신문지를 썼는데 그건 부잣집이야, 부잣집. 그건 아버지만 쓰는 게 아버지만. 달력 이게 일일등한 달력 있잖아. 이거는 아무도 못 가져가. 보드리에서 아버지만 갖고 가는 거는. 인력.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과거에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짐승 같은 정말 원시 시대 같은 산 게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너무 좋잖아요. VDM 뭐 하여튼 이런 스마트폰 이렇게 그때 생각하면 지금이 천국이에요. 천국이지. 근데 이걸 잘 모르잖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에 감사함을 가져야 된다. 특히 뭐 국가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를 잘 이렇게 안 할까요, 도대체? 한 말씀 해줘요, 짧게. 그런데 감사 좀 감사는 해라. 제일 중요한 게 남을 용서하는 것이고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지. 두 번째가 감사야. 감사는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눈알이 빠져도 그만이게 다행이다. 눈알이 빠져도 그만이게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사하면 감사하는 양만큼 행복의 도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공식이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지기 때문에 늘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 쓰는 사람들이 땡큐를 잘 쓰는 게 땡큐 잘 쓰는 게 그거고 그다음에 좋은 아까 얘기했지만 굿모닝 굿 애프터눈 하는 게 좋은 거고 땡큐 그다음에 excuse me 미안하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가 너무 인터넷에도 많이 되고 이래서 홍수가 나왔는데 홍수 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들이 혼동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중요한 건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건 실행으로 옮겨야 됩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 안 하면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생각한 건 실천으로 옮기는 그것이 소위 말하면 이제 성공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내가 내 카페에다 글을 쓰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게 내가 이보규와 생각 나누기는 걸 지금 230곡지를 썼어요. 30곡지를. 그게 매 그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항상 우리가 이렇게 감사라 이런 얘기도 예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짧은 생각을 통해서 또 전하기도 하고 그걸 내가 써가지고 내 카페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리고 수시로 그걸 지금 묶어놨는데 그걸 책을 한 권 맹글쓸 만큼 분량이 지금 돼 있어요. 책을 이제 한 권 되면 이제 책을 또 맹글면 근데 이거에 눌려서 안 팔릴 것 같아요. 저 책에 눌려. 아니 근데 진짜 지금 그 생각이 딱 드는 게 과거에 제가 뭐 황희정승 뭐 율곡 이 선생님 같은 이런 훌륭한 분들은 제가 못 만났지만 정말 지금 이보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다라는 저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인 걸 내가 배워가지고
내화한 거지, 나화한 거지. 내가 이 세상에 아니, 창작을 이 시대에 정말 네. 나이 많은 어른들은 많이 계시지만 노인분들 많이 계시지만 진짜 진정한 어른은 좀 드문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평소에. 이렇게 훌륭하신 정말 75이나 되신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이 사회에 지금 존재하신다는 게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황희정승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면 박수 한번. 그런 큰 어른이다 대한민국에. 네? 뭐 황희정승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 지혜로움도 많으신 것 같고 이 꾸준히 이 배움의 자세 정말 여기에 방청을 많이 오셨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도 많은데 이런 나이 어린 애들 손잡벌 되는 친구들이 하는 여기에 참 이렇게 오신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야 정말 공무원 사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계셨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면 예. 정말 공무원들이 비리나 이런 게 뇌물 이게 많이 있죠. 예, 많이 청탁이. 근데 보면 이걸 이게 가서 이렇게 막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게 뭔가 있어요. 내가 건설을 뭘 한다거나 했을 때 이거를 도움을 주면 입찰 도움을 주면 좀 고마우니까 또 이렇게 뭔가 찔러주고 싶군. 이거를 어떻게 없애나 저도 참 이런 거를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전부터. 제가 그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를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그런 부하 그 아주 그 낮은 관리가 뇌물을 조금 받았대요. 조금 뭐 쌀 뭐 한두 대 정도. 요런 거는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그런 정말 그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받은 거 뇌물. 정약용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근데 그분마저도 뇌물을 아주 그 조그만 저기는 이해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근데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걸 내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 이 고기들이 네. 1급수에 노는 고기가 있습니다. 네. 은어 같은 거 네. 이건 1급수죠. 근데 대부분 고기는 1급수, 2급수, 3급수에 사는 고기가 있어요. 네. 근데 사회가 물이 너무 맑으면 오히려 고기가 못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필요악이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자 중학교 동기동창이야. 네. 그 부탁을 했어. 근데 굳이 뭐 안 내는 것도 아니야. 법에 되는 거야. 편일 조금 빨리 봐줬어. 그렇다고 친구야 오늘 내가 고마우니까 점심 살게. 그래 먹으러 가자.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낼 의동으로 갔는데 친구가 먼저 내버렸어. 그런 정도는 그건 뇌물이라고 보지 않는 게 그게 사회 통념으로 보면 다 알아요. 이게 뇌물인지 아니 다 알아. 근데 사회가 어차피 돌아가려면 아주 그 요새 김영란법이 한참 그 네. 사회에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둬가지고 100만 원 넘으면 그렇게 하자 뭐 이런 거고 그런 정도는 용인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 있잖아. 야 친구하고 밥 먹고 나서 커피값 내는 정도는 괜찮다. 근데 요즘에 이제 기업체에서도 옛날엔 그 공무원들이 구두표는 다 받아도 된다 그랬어요. 구두표 정도는. 하나 5만 원, 8만 원 정도 구두표 가지고 리브라고 안 타봐네. 그러니까 티켓 상품권의 구두표 옛날 상품권은 그 후에 나왔고 옛날에 구두표 티켓이죠. 구두표. 근데 요새는 이제 그게 기준 정하기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느 과에서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준 사람들이 수첩에 다 적었어요. 장부에다가. 누구하고 밥 먹었는데 그게 풀이해가지고 10,000원, 15,000원 적었어. 금액까지다. 그래서 그걸 장부를 갖다가 조사를 했어. 그 중에 보니까 몇만 원 받은 사람도 있고 몇십만 원 사람도 있는데 한 사람은 4,000원을 적혔어.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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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4,000원 줬으니까 그래서 기준을 정했어. 야, 10,000원 이하는 좀 봐주자. 그 기준을 정했어. 그래서 보니까 9,000원까지도 이제 그 9,000원이 왜 나오냐면 3시 가서 4시 가서 밥을 먹었는데 3만 원 먹었어. 그건 개인으로 나누니까 그 사람이 9,000원이다 이렇게 되면 걔 했어. 징계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거기서 징계도 봐주자 한 거야. 10,000원 이하는 봐주자. 가보니까 11,000원짜리가 있는 거야. 애매하네. 그래 11,000원은 파면을 하고 9,000원은 빼면 2,000원이잖아. 2,000원. 곱빼기 하나 더 시켰나 보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할 수 없다. 다 싹 파면하자.
전부 다. 싹 파면에서 뭐라 그러냐. 다시 소위 말하면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소청을 해가지고 살려자. 방어에 때렸어. 소청을 신고했어. 그런데 어떻게 됐냐. 역시 받은 건 받으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정신이 달해서 그 과가 한 사람인가 남고 다 파면됐어 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 선거법이 지금 아주 강하잖아요, 그지? 받으면 막 몇 배 하잖아요, 그지? 그게 왜냐하면 한 사람이 보면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런데 일벌백계, 그 사람 한 거를 벌어하면서 그와 비슷한 사람을 100사람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게 한 사람 벌려가지고 100사람을 경계하는 거야. 일벌백계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가기 때문에 일단 기준이 정해졌으면 기준에 따라서 칼같이 지켜주지 않으면 애매모호하니까 또 생기니까 그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원칙대로 지켜 나갈 수밖에 없다. 1,000원이든 2,000원. 1,000원이든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어느 정도 용인된다는 소리 있어. 그런데 저 아까 목미씨도 얘기를 했으니까 목미씨도 얘기했으니까 그냥 보면 청심표모 이런 말이 나와요.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너하고 나하고 둘이 너는 모른다. 아침이 되면 새가 듣고 쥐가 듣고 세상에 알아. 그러니까 내가 청년 교육을 내가 많이 합니다. 나는 청년할 때 오늘도 주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둘이 공무원이야. 하나는 고대를 나오고 하나는 여고대학을 나왔어. 키가 크고 나이가 신랑이 고회장집만이 크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너 학교 다닐 때 연애 몇 번 했냐? 그랬더니 이니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지? 있으니까 15분 했어. 너 미팅 몇 번 했어? 15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 했어도 괜찮아. 진도 나가도 괜찮아. 근데 오늘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기준을 정해가지고 터닝 포인트.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돌아서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가다가 어느 때에 선언이 되면 그날부터 안 하면 돼. 그날부터.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결혼했는데 싸움했어 부부가. 왜 안 했더니 앨범을 뒤지니까 자기 마누라가 어느 남자하고 손을 껴안고 막 껴안은 상태의 사진이 나왔어. 그 어떻게 다 보니까 이사 집에 온 거야, 그지? 그까지 싸워. 그건 잘못된 거야.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은 할 일이 아니야. 지금부터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선언이 되면 김영란법이 생기면 선언이 돼. 이제부터 그러지 말자. 땡 하면 그때부터 금고 가지고 그 전에 거는 다 용서해 주고 이때부터 하자. 그래야 돼야 사회 맑아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시발점이 지금이 한참 우리 국가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회가 모든 분야가 지금 이래 되니까 선거법도 그렇고 뭐 법도 그렇고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거기 이제 근데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꽤가 많아가지고 자기들은 끝날 때까지는 그 법 안 지키려고. 아 지금 그 법이 그렇게 돼 있. 그래 돼 있지. 자기 할 때까지는. 자기 할 때 지금 국회의원들 할 때까지 안 하고 고담부터 해도 돼 있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더라도 그때부터 지키자 이거지. 법은 있어요. 악법도 법이다. 그렇죠. 법은 정해지면 그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심사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법은 설마 잘못됐다 하더라도 현행 법인 거야. 그거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정리를 하자면 이제 지금과 앞으로가 중요한 거고 그렇죠. 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선이 정해지면 내 판단에 의해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이거는 선생님 강연이 메시지와 정말 그 감동과 유머 이 세 가지가 정말 조화가 너무 잘 이루어졌고 저는 눈물이 아까 그 어머니 말씀하실 때 눈물이 막 흘려질 것 같아. 진짜로 제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 못 알아보셨다라는 그러니까 기사 들어가셨는데 누구세요라고 이렇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어머니가 그 맨날 그 아파트 이제 밖에서 그 누르셔서 들어와요. 비밀번호를 별표하고 우물정하고 이게 호수 누르고 근데 처음으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으셨는데 저기 아파트 산지 좀 한 8년 이걸 내가 못 누르겠다. 기억이 안 나시네. 이게 좀 겉으로는 왜 그걸 기억 못해 그랬는데 속으로는 막 겁이 어떻게 나는 거죠. 아니 이걸 기억 못하시면 지금 어떻게 하시지? 근데 아까 딱 말씀하신 나도 이런 날이 오면 어떡하나. 예. 그 진짜 어머니한테 그 내가 잘 못했고 그게 그때 느낌이 너무 이게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 아까 비행기를 마지막까지 이제 참 뭐
그렇게 여행을 시켜주셔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는데 정말 그 부모님한테 우리가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어차피 누구나 부모한테는 다 불효입니다. 네. 여기 당당하게 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를 했다. 근데 그게 만약에 그런 얘기가- 가장 했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그 사람이 불효자죠. 이런 얘기 가장 한 사람이 여기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지 않고 할머니한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고모한테 태어난 사람, 이모한테 태어난 사람 다 어머니잖아. 근데 가장 무시하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사람에서 어머니가 제일 만만해. 화가 나도 어머니한테 불고 뭐 해도 어머니 탓하고 엄마잖아. 근데 어머니는 바다처럼 다 받아주잖아. 근데 그게 언제 하느냐? 돌아가기 전에 알았으면 그래도 그게 효자고, 죽어서 이제라도 어머니가 그립고 야기할 때 어머니 나오면 눈물이 핑 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바르게 산 겁니다. 예. 예.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너무 깊이 이게 깊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이. 왜냐면 이게 경륜이 확실히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예전부터 나이는 무시 못한다. 나이는 무시 못한다 하는데 저 딴에는 나이 많은 사람도 뭐 이렇게 잘 뭐 언변이나 행동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했는데 오늘 진짜 제대로 한번 어머니 말씀이 딱 와닿은 게 나이가 많으면서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정말 많으면서도 이렇게 풍부한 지식과 지혜가 갖고 계신 분은 아무리 저 같은 사람이 책을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내도 해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게 연륜이라는 거죠. 연륜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게 오늘 딱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걸 큰 거 하나 배웠습니다. 고혜성 씨를 이제 정신 차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정말 자주 나오셔서 저를 좀 따끔하게 이렇게 마음으로 채찍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무슨 또 말씀을. 나와 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이 짧은 게 시간이 짧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진짜로. 하여튼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네. 또 여러분들 또 이런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야,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사진 안 찍으신 분 아까 사진 다 찍으셨나요? 네, 사진 다 찍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자, 바로 이제